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지방자치TV가 의정연수전문기관 제윤의정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구시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2024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횡성군이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충북도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인허가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여수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남해안 남중권 포럼을 가졌습니다. 광주광역시가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 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차로를 줄이고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늘리는 등 차가 없어도 이동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가 가장 먼저 추진되는 곳은 광천권역입니다. 광주시는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는 광천권역에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그린로드를 조성해 보행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광천 사거리에서 광천 1교 6거리까지 400m 구간의 차로를 1개 줄여 보행로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더현대 광주, 전남방직, 일신방직 쪽으로 에코브리지로 올라가기 직전에 도로는 차선을 다이어트 시켜서 걷는 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주변과 2026년 개통되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주변도 도로 다이어트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20%를 밑도는 등 자가용 운전자들이 많아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견된다는 겁니다. 차가 쭉쭉 잘 빠져야지 정체하고 그나도 힘든데 차선을 줄인다는 것은 나 이해가 안 가요. 광주시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짧은 구간부터 시민들에게 효과를 확인시켜주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볼라드 같은 이동이 가능한 볼라드 같은 걸로 놓고 시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리빙랩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연구 시설을 설치하는 2045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구상이 자칫 시민들의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오랜 준비와 치밀한 실행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자치TV가 의정연수전문기관 제윤의정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방자치TV가 의정연수전문기관 제윤의정과 지난 25일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회의, 교육, 연구, 학술연구,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치 입법 전문가 과정의 운영 및 지원, 홍보, 수강료 할인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TV와 같이 이렇게 협약을 함으로 해서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상호 협력 사항의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윤의정은 지방의회 연수 및 교육 전문기관으로 연수, 교육, 출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제30회 서울 양령시 보재원 한방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해당 축제를 통해 전통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양령시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서울 양령시 보재원 한방문화축제는 선조들의 제세구민과 생명 존중 정신을 계승하고 전통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행사에서는 보재원의 구휼 정신을 기리고 한의학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진행되는 보재원 제향 행사와 함께 한방 무료 진료, 한방 화장품 만들기 체험, 한방차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습니다. 구는 해당 축제가 전통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세계적인 한방 문화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가 유망 기업과 우수 인재를 잇는 2024 마포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일자리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를 통해 진행하는데요. 마포구와 은평구, 서대문구, 용산구가 공동으로 개최해 양질의 구인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일자리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에서 2024 마포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 서북 4구인 마포구와 은평구,
서대문구, 용산구가 공동으로 개최해 더 많은 양질의 구인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람회 참여 기업은 채용관에 채용 공고를 게재하고 구직자는 공고를 통해 원하는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채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력서 작성법과 자기소개서 첨삭, 인성검사, 합격자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샘플을 제공하는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무료로 운영됩니다. 이번 박람회가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랑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 20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먼저 사회복지시설 모범 종사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현봉 관장, 송유진 사회복지사 등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20주년 기념전시회에서는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장의 감사 문구, 협의회의 20년간 연혁, 그리고 활동별 사진 등이 마련됐습니다. 류경기 구청장은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복지협의회가 중랑구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에서 2024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자, 청년정책 유공자, 지역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는 청년 주간 쇼케이스가 열려 힘찬 청년, 젊은 대구를 주제로 행사와 프로그램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청년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14명에게 위촉장을, 청년정책 협력기관, 사업수행자, 유공자 등 7명에게는 표창장을 홍준표 시장이 직접 수여했습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 발전과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대전시에서 국방반도체 사업단 개소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해당 개소식에 참석해 국방반도체 사업단 대전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국방, 민간 출연기관장, 국방혁신소위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 업무협약, 국방반도체 발전전략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시는 국방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국방반도체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월평동 창업공간에 사업단 출범을 위한 시설 및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방위사업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방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 장애인체육회가 지역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합하는 제34회 대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500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해 17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순위를 겨루게 됩니다. 해당 대회는 1989년 이후 17개 시도 중 가장 오래된 대회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대전을 대표하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회를 통해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에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둔내면과 청일면은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녹색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 밭도렁, 농업 부산물 및 농산 폐기물 등의 관행적 무단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책 사업입니다. 매년 전국 2만여 마을이 캠페인에 참여해 산불 조심 기간 종료 후 캠페인 참여도와 소각 산불 건수 등 실적에 따라 우수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둔내면 조항 1위와 청일면 갑천 1위는 캠페인 참여와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마을 단위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으며 녹색마을 현판과 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2014년부터 이번 시책이 추진된 이후 횡성군에서는 모두 20개 마을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습니다.
횡성군이 어린이를 시작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국가 예방접종과 횡성군 자체 무료 예방접종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접종 일정은 9월 20일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횡성군 자체 무료 접종 대상자는 횡성에 주소를 둔 50세에서 64세 성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이며 10월 21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이뤄집니다. 횡성군 치매안심센터가 제17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우수작품 공모전에 출품해 단체와 개인 2개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가 주최했으며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은 그림, 수공예, 수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진행됩니다. 횡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공모전에 개인과 단체 부문 5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단체 부문 최우수상과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매년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로 횡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사행시 이벤트와 함께 치매 인식 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 치매 예방교육 등 9월 2일부터 27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의사 집단 행동에 따라 투입된 비상의료인력 수당 지급을 위해 자체 재원인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과 청주, 충주의료원을 대상으로 19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비상의료인력 수당은 그동안 국비로 지원하던 당직수당, 공공기관 휴일 야간수당, 신규 채용 인력비 외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응급실 전문 인력의 타기관 유출을 막기 위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당도 포함했습니다. 충북도가 지난해 7월 침수 사고 이후 전면 통제 중인 궁평 2 지하차도를 부분 개통했습니다. 도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해 복구 공사를 진행했고 1년여 만인 지난 6월 30일 재개통을 앞두고 있었으나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개통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장기간 통제에 따른 도로 이용객들의 고충 해소 필요성을 모두 고려해 비상대피시설 설치 공사 중 부분 재개통을 결정했습니다. 재개통 방식은 왕복 4차로 중 양방향 중앙 2차로를 부분 개통했으며 추가 보강 사업을 완료한 후 10월 말 완전 개통할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저발전 지역의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인허가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충북도가 신규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시군을 직접 방문해 산업단지 계획 수립, 지정계획 승인, 관계기관 협의 등 단계별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산업단지 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동, 옥천, 단양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개별법에 따른 협의 이행 여부 및 협의 의견에 대한 적절한 조치계획 수립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 인허가 절차 누락도 방지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투자 유치 기반이 부족한 저발전 지역에 산업단지가 신속하게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2024 세계유산축전 고령 지산동 고분군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축제는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펼쳐집니다. 세계유산축전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매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잊혀진 가야 문명, 가야 고분군으로 기억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전은 크게 가치 향유 프로그램과 가치 확산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대가야의 영광을 재현하는 데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구룡포 추모공원을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추모공원과 구룡포 관광자원을 연계한 호미반도 일대를 환동의 휴양관광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1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명품 추모공원 조성과 호미반도 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추모공원 조성, 해양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룡포 중심 호미반도 인류 생활거점 조성이라는 3대 전략 아래 추모공원과 구룡포 관광자원을 연계해 호미반도 일대를 환동해 휴양 관광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2028년 추모공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모객 등이 구룡포 시가지를 반드시 거쳐가는 진입로를 개설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관광로드 구축, 호텔 유치, 지역별 특화 미식거리, 타운을 조성하고 창고형 대형 할인 매장 유치, 스포츠 복합 건물 건립도 추진합니다. 이에 포항시는 추모공원 기본 구상 용역과 호미반도 관광특구 종합 구상 용역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에코프로그룹과 포항형 2차 전지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에코프로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또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3일 포항시는 에코프로 파트너스, 포항테크노파크와 K배터리 혁신 생태계 조성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배터리 개방형 기술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및 상호 협업 체계를 강화해 산업 혁신을 주도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 사업화까지 협력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에코프로 파트너스는 포항 테크노파크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배터리 기술 혁신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네트워킹, 펀드 투자 등 후속 연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항 테크노파크는 스타트업 및 에코프로 그룹의 협업 매칭과 기술 검증,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자금 지원 등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에 힘을 보태며 포항시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공존하는 건전한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지역 방송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지역 민영방송과 지역 MBC 등 전국 39개 지역 중소방송에 지원하는 콘텐츠 강화 예산은 45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 방송사당 1억 원 안팎의 지원금으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담는 프로그램 제작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은 되고 있지만 재량 예산으로 편성돼 증액도 예측도 어렵습니다. 지역 신문 발전 기금과 달리 지역 방송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금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한 지역 방송사당 1억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역 방송의 재정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이운기 의원은 지역 신문과 동일하게 기금을 만들어 지역 방송을 지원하는 관련 사법을 발의하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의 일부를 지역 방송 발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송 발전 기금을 지역 방송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지역 방송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또 기금 조성 이후 지원금 배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도 다수가 참석해 지역 방송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남 한 지자체가 신도심을 개발하면서 건설회사의 사유지 매입 과정에 공무원이 직접 합의서 확인 및 날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무원의 도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완공된 담양군의 담빛 문화지구입니다. 이곳은 담양군이 첨단문화복합단지로 지정해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주거단지와 문화, 의료,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A건설회사는 지난 2015년 담양군과 개발 MOU를 체결하면서 주민들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문중땅 대표 B씨는 개발 후 원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없다고 반발했고 A건설회사 측은 매매 조건을 제시합니다. 약 8,700제곱미터의 문중 땅이 개발되면 주거단지 일부를 개발원가의 60%에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택지를 줄 테니 합의서를 좀 써주라. 개발비의 60% 선에서 땅을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건설회사 측은 참석하지 않았고 담양군 투자유치과 직원이 건설회사의 도장을 보여주며 군청 내에서 건설회사 시행사 대표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는 이를 확인했다는 담양군 공무원의 도장이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관과 그쪽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작성해가지고 도장 찍고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이걸 왜 군청에 가서 도장? 그러니까 그걸 대행해줄 그 사실상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대신해 준 거죠. 결국 문중 땅은 평당 3만 원에 팔렸고 건설회사 측은 평당 13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문중 땅 전체가 주거단지는 아니겠지만 가격만 봤을 때는 40배가 넘는 분양가입니다. 하지만 건설회사와 담양군은 개발원가의 60%만 받고 필지를 주겠다는 합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은 합의서 작성 자체를 전면 부인했으며 실제 시행사 대표는 이런 업무를 하지 않는 담양군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포상이라든가 감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공무원과 담빛 문화지구 개발을 기획한 정 군수는 이 건설회사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챈 원 주민들은 담양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남해안 남중권 포럼을 가졌습니다. 국내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과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탄소 중립과 남해안 남중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탄소 중립 실천연대 상임대표와 전문가들이 남해안 남중권의 탄소 중립과 COP33이 주는 의미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노르웨이의 에너지 수도로 불리는 로갈란주와 교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파트너로서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로갈란주는 노르웨이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며 석유, 가스, 조선업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발전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도 도시로 급격한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와 로갈란은 이날 협약을 디딤돌로 양 지역이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관광, 무역, 산업 분야의 교류는 투자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행주가 예술이야라는 축제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립니다. 2024 행주가 예술이야는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열립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지인 행주산성에서 진행되는데요. 형형색색 빛조명과 아름다운 풍경 속에 담긴 문화유산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K타이거즈의 미디어 아트 융복합 공연, 그리고 고향예고 아름드리 무용단의 공연 등 퀄리티가 보장된 볼거리가 많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대 프로그램으로 행주산성 달빛 여행, 조선 무기 만들기 등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고양시에서 다채로운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의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반려견 3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고 그 3마리가 모두 한 마리의 고양이를 공격한 겁니다. A씨는 반려견들의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과 산책 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